희망의 나라 한국에서 찾은 기적. 세계적인 선진국 미국 그곳에서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작지만 강한 한국에서 한 줄기 빛과 함께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난 미국의 아름다운 대학생이 있습니다. 절망으로 가득했던 나날들을 희망이라는 단어로 채워보았고 결국은 보답이라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름답고 밝은 미래만 가득했던 학생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녀의 사연을 같이 들어보실까요? 지금 사연을 시작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이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동부 메인 포틀랜드에 살고 있는 에밀리라고 합니다. 180도 달라진 제 이야기를 감동보감을 통해 여러분께 사연을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어려워질 줄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미국 동부의 메인 포틀랜드라는 인구도 많고 평화롭고 활기찬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항상 건강하고 활발한 아이였고 어려서부터 가족과 친구들에게 사랑받으며 자랐어요. 주변에서는 저의 미래를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밝았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저는 심리학을 전공하며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싶은 꿈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은 22살이 되던 해 갑작스럽게 시작된 병으로 인해 무너져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고 단순한 피로와 두통이었지만 점차 몸 전체적으로 이상 증세가 퍼져만 갔어요. 증세는 점점 더 심해지며 저는 쉽게 일어나지도 못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호흡이 힘들어졌어요. 저와 부모님은 여러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의사들은 저의 증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몇몇 의사들은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수염 같은 여러 질환을 의심하였으나 검사 결과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의 상태는 일반적인 진단 방식으로 규명되지는 않았고 병원들은 저의 병을 불명확한 자가면역 질환, 언디퍼렌시에이티드 오토이뮨 디지즈로만 분류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했어요. 저는 전신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염증과 함께 피부 발진, 관절통까지 시간이 지날수록 증세가 더해졌어요. 대부분의 의사는 스트레스나 심리적 원인일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저는 몇 차례의 혈액 검사와 조직 검사, CT 촬영, MRI 그리고 체내 염증 지수를 측정하는 C반응 단백 CRP 검사를 모두 시행했지만 그 결과는 명확하지 않았어요. 저의 염증 지수는 정상 수치를 훨씬 넘어섰지만 특정 장기나 조직에 문제를 집어내기에는 부족했고 저는 절망했어요. 통증과 함께 제 정신적인 고통도 극에 달했고 저는 가는 병원 의사들에게 제가 정말 낫고 싶은데 그 방법을 모르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며 눈물만 계속 흘렸습니다. 그렇게 부모님과 저는 점점 더 지쳐갔어요. 숨을 쉴 때마다 가슴이 쥐어짜는 듯한 통증과 전신의 근육 경직으로 인해 저는 점차 움직일 수 없게 되며 대학 생활도 중단해야 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점점 멀어져 갔어요. 이후 제 삶은 병원과 집을 오가는 고통스러운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몇 년이 지나도록 제 건강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저는 점차 절망감에 빠져들어갔습니다. 혹시 나는 이렇게 평생을 살아야 할까? 저는 하루에도 수백 번 저에게 질문했어요. 희망은 점점 사라져갔고 가족마저도 그 무엇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의 무력함을 느껴갔어요. 그렇게 몇 년간 절망에 빠져있던 저는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건 인터넷에서 병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는 것뿐이었어요. 밤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자신과 비슷한 증상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작은 희망을 찾으려 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국의 대학병원에 대한 글을 발견했습니다. 그 글은 다름 아닌 한국의 대학병원에서 이뤄진 치료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곳에서 자가면역 질환의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 중이었어요. 서양에서는 시도하지 않은 통합적 접근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자가면역 억제 요법이뮨 마절레이션 세러피로 이 요법은 체내에서 과활성화된 면역 시스템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최신 치료법이었어요. 이는 서양에서 시도되는 일반적인 면역 억제제, 예를 들어 스테로이드 메토트렉세이트와는 달리 체내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보다 정밀한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식이었죠. 저는 그 글을 읽으며 처음에는 솔직히 회의적이었지만 희미하게 남아있던 희망의 불씨가 다시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니 나에게도 기회가 있을까? 그러나 동시에 걱정도 앞섰습니다. 먼 나라, 낯선 언어, 익숙하지 않은 의료 시스템, 여러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부모님과 상의한 끝에 저는 한국으로 가는 결정을 내렸고 한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마지막 희망이라고 굳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첫날 저는 공항에 내리자마자 복잡하고 활기찬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현대적이고 빠르게 움직이는 나라였어요. 공항에서부터 시내로 가는 길은 모든 것이 새로웠고 낯설었습니다. 거리의 간판과 네온 사인은 대부분 한글로 쓰여 있었고 주변 사람들은 저와는 전혀 다른 언어를 쓰며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물론 외국이기에 남들은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속에서 어리둥절한 느낌을 받았어요.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여기가 바로 나의 병을 치료해줄 곳일지도 모른다는 작은 희망이 저도 모르게 강하게 자리 잡아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저는 낯선 환경 속에서도 의외로 따뜻한 환영을 받았어요. 이민호 박사님과 그의 팀은 저를 차분히 맞이했고 저의 병력을 철저히 검토하며 구체적인 검사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음 만난 이민호 박사님의 첫인상은 젊고 신뢰감 있는 인상이었으며 제 병력을 차분하게 듣고 진지한 태도로 검사를 진행해 주었어요.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체계적인 면역 반응 검사를 통해 자가 면역 질환의 원인을 파악하려 합니다. 최신 세포 분석 기법으로 면역 세포의 활성 상태를 조사하고 자가항체와 초원 테버릿의 종류와 양을 정밀하게 측정할 겁니다. 저는 이 말이 처음엔 어려웠지만 박사님의 확신에 찬 말투와 태도는 불안한 저에게 신뢰감을 심어주었고 덧붙여 박사님은 이렇게도 말해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에밀리의 경우에도 우리가 시도해볼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시며 저에게 또 한 번 희망의 확신을 주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첫날부터 차분하고 전문적인 의료진 덕분에 조금씩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엑스레이 CT 그리고 조직 생검을 포함한 일련의 검사를 받았어요. 이민호 박사님은 저의 염증 수준이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했고 체내에 ANCA 항호중구 세포질 항체라는 자가항체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다발성 혈관염의 증거였어요. 구체적으로는 혈관벽을 공격하는 자가면역 질환으로 혈관의 염증이 전신에 퍼져 다양한 장기와 조직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치명적인 병이었던 거예요. 이민호 박사님은 제가 희귀한 자가면역 질환이 있음을 확신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치료하기 위해 기존의 면역 억제 요법과 함께 새로운 생물학적 제제 바이얼라직스를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해 주었어요. 이 생물학적 제제는 면역 체계의 특정 경로를 표적으로 하여 염증을 억제하고 과잉 반응을 일으키는 세포들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역할을 해주었어요. 빠르진 않았지만 제 몸이 나아지고 있다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제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동안 저는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검사와 치료가 지속되면서 병실 생활이 지쳐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님들, 새로운 자원봉사자님들 덕분에 그나마 지루한 병원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병원 내에서 만난 자원봉사자들과 환자들은 저에게 관심을 보였고 매일 저를 찾아와 말벗이 되어 주었습니다. 제가 아프고 난 후에 친구들과 멀어지면서 사람에 대한 마음의 상처도 많이 생겼었는데 그것마저도 치료받고 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김윤아라는 자원봉사자는 매일 아침 저의 병실을 찾아와 따뜻한 차를 건네주며 한국의 문화와 전통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또한 윤아는 저에게 한국의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이 어떻게 통합적으로 사용되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윤아는 한국에서는 전통 한의학이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특히 침술이나 약초 치료는 면역 조절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라고 말하며 한국만의 독특한 치료 방식을 친절하고 보다 더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기만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저는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침술 치료를 받으며 한의학이 자가면역 질환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했어요. 또한 약초를 기반으로 한 청간탕이라는 한약 처방이 면역체계 안정화와 염증 감소에 큰 도움을 받았어요. 한의사들은 체내 균형을 되찾아 자가면역 반응을 완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고 이는 서양의 약물 치료와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간단한 한국어도 배울 수 있어서 새로운 문화에 대한 거리감과 한국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어갔습니다. 윤아가 건네준 말은 저에게 많은 위로를 주었고 특히 윤아가 건넨 말 중에 우리나라에서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요. 환자와 의사, 자원봉사자 모두가 하나가 되어 환자를 돌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어요. 라는 말은 저에게 알 수 없는 신뢰감을 만들어 주었어요. 어느 날 윤아는 저에게 한복을 입어보는 체험을 제안했고 낯설지만 아름다운 색깔과 부드러운 촉감의 한복이 제 살결을 부드럽게 스칠 때마다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왕후가 된 것 같아 새로운 기분에 마음에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한복을 입고 경복궁이란 곳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냈고 사진 촬영이 끝난 후에는 한국의 전통 음식인 비빔밥과 김치 그리고 불고기를 함께 먹으며 윤아는 저에게 한국 문화를 몸소 느끼게 해주었어요. 저는 처음에 김치의 강렬한 맛에 놀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매운맛과 이모님들이라고 불려지는 어머니 같은 사람들의 마음과 보여주시는 행동에 너무 감사하고 익숙해져 갔습니다. 또한 윤아는 한국의 예절과 관습을 설명해주며 사소한 예절과 한국의 인사말 등을 친절하게 알려주며 제가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도와주었어요. 저는 병원 밖에서도 한국을 경험하기 시작했고 주말마다 윤아와 함께 한국의 명소를 둘러보는 새로운 취미가 생겨났습니다. 서울의 경복궁과 북촌 한옥마을 그리고 한강에서 산책을 즐기며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어요.
이 모든 과정에서 저는 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고, 이 낯선 땅 한국에서 저를 받아주고 도와주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감동의 크기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어요. 몇 주가 지나자 이민호 박사님과 그의 의료팀은 저의 상태에 맞춘 새로운 치료법을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저의 자가면역 질환을 조절하기 위한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전통 한의학과 현대의학을 결합한 맞춤형 치료를 병행했죠. 이러한 치료법은 서양에서는 사용되지 않았던 방식으로 한국에서만 가능한 독특한 접근이었고, 저는 그들을 믿었습니다. 치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그 효과는 빠르게 나타났어요. 새로운 치료법인 생물학적 제제와 면역 억제요법, 그리고 한의학적 치료법의 결합은 이전의 어떤 치료보다도 강력한 효과가 발휘되었죠. 저의 염증 수치인 ESR-적혈구 침강 속도와 CRP는 급격히 감소했고, 혈관염으로 손상된 조직은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치료가 진행되면서 저는 놀라운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스럽던 통증이 서서히 사라졌고, 이전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가벼운 운동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기쁜 마음을 제일 먼저 부모님께 알려드렸고, 부모님도 한 걸음에 한국으로 오셔서 저를 안아주면 기쁨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 순간이 정말이지 꿈만 같았습니다. 저는 매일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고, 이민호 박사님은 저에게 말했죠. 모든 것이 완벽히 나아질 수는 없겠지만 지금의 치료가 확실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라고 따뜻하고 친절한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는 마침내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나라의 병원을 전전하며 좌절했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이제야 비로소 제 자신의 몸이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에 눈물이 날 만큼 기뻤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 친절한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자신을 위해 노력해준 모든 사람들이 고마웠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 저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순히 병을 고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것이 아니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단순한 치유 이상의 의미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 그들과의 교류는 저의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자신이 다시 살아갈 이유를 찾았고 새로운 목표를 품게 되었어요. 저는 미국으로 돌아가 자가면역 질환을 겪는 환자들을 돕기 위해 자선단체를 설립했고, 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치료법을 알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배운 따뜻한 인간관계와 상호 존중의 중요성을 전파하며 문화적 다름을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는 가교 역할을 하고자 다짐했었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찾은 기적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고, 저의 이야기는 한국에서의 작은 희망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어 지금도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과 외국인 사이의 아름답고 활발한 교류를 상징할 수 있는 단체로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보감의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은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연 하나하나가 감동보감 사연을 제작하는 큰 힘이 됩니다. 감동보감은 감동적인 사연을 언제나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